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요.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리는 굿이브닝 주라벨의 김은수입니다. 자, 이 최고의 전문가 분들과 함께 우리 주식 고민은 이 프로그램에서 맡겨주시고요. 편안한 저녁 식사와 라이프 밸런스까지 즐길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굿이브닝 주라벨에서 어떻게 도움을 드리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굿이브닝 주라벨에서는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팍스경제TV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장 마감 그리고 시황 정리, 업종과 테마 분석을 비롯해서요. 특히나 전문가님들께서 이 스페셜한 주식 증권 교육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종목 상담 이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재밌게 힘차게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게 될 우리 전문가님이 어떤 분이시냐 궁금하시죠? 바로 수익일타 나영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이미 경제TV 방송에서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이 해외 선물, 국내 선물, 주식까지 통틀어서 전천후 팔방미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오늘은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수익일타 나영호 대표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와 주시면요, 증시 이슈 포인트부터 특히나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오늘 이 레포트, 스페셜 레포트까지 준비되어서 선물까지 드린다고 하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오늘은 또 어떠한 투자 전략을 말씀해 주실지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작에 앞서서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픈 채팅 검색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핸드폰으로 이 노란 톡을 켰을 때 하단에 보시면 말구름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를 검색하시면 채팅창이 나오게 되죠. 자, 상단에 보시면 말구름의 플러스 표시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를 꾹 눌러주시고 오픈 채팅이라고 써있는 말구름 표시를 눌러주세요. 자, 여기죠. 자, 여기에서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수익 1타 나영호 대표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선물까지 주신다고 하네요. 실시간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한해서만 드린다고 하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에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코스피가 장 초반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로 오늘 장중에 2782선까지 경신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이슈로 인해서 좀 부담감이 작용했나 봅니다. 오늘 결국에는 좀 변동성이 좀 커진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래도 개인들이 시장을 받쳐주면서 오늘 낙폭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 2762선에서 종가를 형성했네요. 자, 코스닥 역시 오늘 이 개인이 사자를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었고 코스닥은 오늘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꾸준하게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이 셀트리온 그룹주, 녹십자 그룹주 그리고 시젠까지 제약바이오의 강세에 힘입어서 오늘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고 가고 하면서 결국에는 929선에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수급도 한번 보실까요?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오늘 나홀로 개인이 1조를 넘게 이러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이러한 매도세를 다 받아내면서 시장의 낙폭을 제한적으로 하되 약보합에서 오늘 코스피를 종가를 형성을 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 외인과 개인의 이러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였던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외국인 756억 원, 개인 42억 원의 매수 우위로 오늘 시장을 마감했네요. 자, 오늘 우리 나영호 대표님과 또 어떠한 내용을 하겠느냐? 자, 특징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포인트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아무래도 주말 사이에 확진자가 엄청나게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가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더해서 여기와 관련해서 언택트 관련주들의 시장 상승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주말에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타났죠. 오늘은 다소 한 7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장중의 분위기는 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19의 가파른 상승세로 인해서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유치원까지 내일은 원격으로 전격적으로 이제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원칙적인 목표는요. 집에서 머물고 최소한의 모든 접촉을 피하자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택근무라든지 대형마트가 금지가 되면서 이 편의점 그리고 배송, 물류 우리가 이쪽에 관련해서의 온라인 흐름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언택트 관련주들을 사도 되는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나영호 대표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지배 지분을 우리가 소프트뱅크 그룹으로부터 인수하기로 최종 합의를 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두드러졌죠. 향후 글로벌 로봇의 시장의 성장성이 전망이 된다. 이로 인해서 국내 로봇 업체들이 상당히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로보스타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로보로보, 유진 로봇 등의 오늘 이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LG화학 역시 이 로봇 배터리 관련 사업으로 성장성이 확인이 되면서 이쪽 사업으로 뿅 하고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정의선 회장의 체계로 인해서 미래차 관련주는 어떤지 우리가 자동차 관련주를 비롯해서 오늘의 시장으로 봤을 때 로봇 관련주는 과연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봐야 되는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합병 시그널 효과를 발휘해 줄 수 있을지 여기에 관련해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현재 업종 내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즉 가격 매력이 상당히 높은 1등주가 아닌 2등주를 공략하자라는 이슈로 오늘 우리 나영호 대표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1등 같은 2등주가 과연 어떤 것이 있을지 꼭 나영호 대표님과 함께 해보실 바랄게요. 자, 이렇게 이 나영호 대표님과 함께 할 우리 굿이브닝 주라벨을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2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하실 나영호 전문가님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영호입니다. 언제 봐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인데요. 왜 이렇게 자주 뵌 것 같죠? 그러게요. 뭐 아무래도 제가 과거에 좀 타 방송사에서 많이 활동을 해서 그러니까요.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정말로 네. 우리 대표님과 같이 방송하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정말 팬같이 이 공부할 때 정말 많이 참고를 했었거든요. 그런 의미로 우리 이러한 대표님께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오늘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스페셜한 레포트와 이 전략까지 실시간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해서만 드린다고 하니까 수익 1타 나영호 대표라고 검색하셔서 지금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튜브 채널에서도 우리 나영호 대표님의 어떠한 투자 전략까지 오늘 세워볼 수 있으니까요.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선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인사드리게 된 수익
1타 나영호 전문가입니다. 자, 지난주 제가 방송을 처음 한 이후로 방송 시간이 정말 짧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쉬운 마음에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좀 도움될 만한 그리고 관심이 많이 있으실 만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제가 컨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도움 받기 바라시고 딱 한 가지만 추가로 저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자산을 모두 다 주식에만 투자하는 것은 또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주식을 배우고 나서 이제 국내 파생을 한 5% 그리고 해외 선물을 한 5% 그리고 전체 자산의 90%는 주식에 이렇게 고르게 이렇게 좀 자산 배분을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계좌 수익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장담을 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배분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성과를 알 수 있으니까 이런 자산들도 저와 함께 공부하고 같이 한번 알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노란톡 보니까요. 주말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 지난 시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께 너무나 많은 좋은 전략을 제시해 주셨더라고요. 오늘도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볼까요? 우리 첫 번째 이슈가 어떤 거였죠? 지금 코로나, 우리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 치료제 쪽에 계속적으로 가는데 특히나 같이 급등하고 있는 게 이제 언택트 관련주죠. 우리가 여기에 관련한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예, 제가 지난주 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무조건 편입을 해야 된다. 맞아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라 그러면 대표 종목이라도 편입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뭐 오늘도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짧게만 말씀드린다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미 뭐 신흥 시장이 아닙니다. 제조업 기반도 분명히 중요합니다만 지식 기반 사업에 훨씬 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얼마나 이렇게 똑똑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전처럼 뭐 과거 이제 뭐 탄광을 가고 뭐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굉장히 고학력 시대를 지내고 우리 그 젊은 층들이 얼마나 많은 자기 개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이런 인력들이 일하기에 가장 좋은 일자리 중에 하나가 R&D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R&D에 가장 기반을 둘 수 있고 이번 그 코리아 방역을 통해서 가장 많이 우리 진단키트 등 여러 부분이 전 세계 시장에 이제 유리천장을 많이 깨부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약 바이오는 계속해서 육성될 수밖에 없다. 꼭 기억하십시오. 선진 증시 어디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제약 바이오 섹터가 전체의 20%가 넘습니다. 시가총액 전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진 증시로 갈수록 뭐가 있습니까? 고령화 사회가 되고 삶의 질을 추구하다 보니까 건강한 삶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프로그램이 왜 워라벨입니까? 건강하게 맞아요. 즐겁게 살자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듀라벨이에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맞춰갈 수 있게끔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육성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네네. 오늘 그 종목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린다 그러면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이 종목들 중에서 코로나19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는 이제 진단키트 쪽 시장이 있을 수 네. 있고 백신 시장이 있을 수 있고 향후 치료제 시장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신풍제약이라 그러면 정말 크게 등락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죠. 맞아요. 결론은 지금 숨고르기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자료는 지금 노란톡에 제가 다 올려놓겠습니다. 네네. 제가 좀 말이 좀 빨라지는 것도 실시간 이 시간이 들어오시는 분들 너무 짧아서 한해서만, 네. 그렇죠. 지금 빨리 들어오셔야죠. 그러니까 시간도 너무 짧고 하니까 자세한 거는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자료를 맞아요, 읽어놓을 맞아요. 테니까 네. 여러분들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풍제약이라 그러면 기본적인 파이프라인 예전 그 여러 치료제도 뇌심혈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플랫폼 기술도 그렇고 골질환 관련해서도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제약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코로나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나온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네.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와 연관된 부분에서 많은 효능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둘 확인이 되고 있어서 신풍제약이 이렇게 큰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가 임상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케줄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기 지금 스케줄표랑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노란 카톡방 들어와서 천천히 데이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길어봐야 내년 1월 초까지, 1월 중반까지,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부분이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 네.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워낙 기대는 많이 됩니다만 두려운 게 뭡니까? 오늘도 시장 많이 빠진 거 아니지만 네. 살짝 조정을 받고 나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앞설 수 있는데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주목해야 될 게 과거의 변동성을 얼마나 키웠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올해 이제 2분기 이후에 급등한 이후에 그러니까 거의 한 올 한 해 주가가 상당히 많은 거의 한 30배 가까이 올랐는데 네네. 그 올랐던 모든 움직임에서 과거 추이를 좀 버리고 최근 두 차례의 조정이 2분기 때 1차 급락 시 무려 고점 대비 65% 조정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45% 정도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게 네. 지난주 마무리된 차트 흐름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가질 수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공격적으로 좀 대응을 해도 좋은 시기다. 왜? 이런 두 차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상 진행되는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즉시성 있는 공급이 가능한 그 기업들은 결국 우리나라 안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289%의 급등을 보였는데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보면은 큰 수준의 상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네네. 1.27% 반등 정도에 머물렀는데 일단 워낙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편입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저점권에서 매집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스케줄이 1월 말까지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길게 기다리지 않고 또 한 차례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기대 심리가 불거져 오고 여기에 따른 매출이 상당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라 그러면 시젠과 신풍제약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렇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부분에서 네네.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조금 더 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 기대감이 현실화된다라 그러면 뭐 지금까지 올라간 주가는 올라간 것도 아니겠죠. 맞아요. 시젠이랑 좀 맞물려서 얘기를 한다라 그러면 시젠은 이것과는 조금 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젠 같은 경우는 현실화된 매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진단 네. 키트로 K 방역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시젠이 너무 많이 올랐다. 많이 올라서 지금 현재 주가의 조정 자체가 두렵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자, 이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쭉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한 페이지로 올려놨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노란 톡방에 지금 네.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네. 각 부문별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 한 가지 오늘 또 주가가 많이 빠져서 걱정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요 제넥신이죠. 제넥신인데 제넥신 저한테 이제 또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좀 많이 급락을 오후장에 급락을 해서 맞아요. 굉장히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두려울 수 네네. 있는데 괜찮을까요? 또는 지금이라도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신규 매수 접근. 네. 그렇죠. 결론은 신규 매수 접근도 당연히 가능하고 오히려 저는 잘 모르겠다. 뭐 시젠 좀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 부담스럽다. 오히려 네. 고점 대비해서 좀 이격이 있는 제넥신이 유리하지 않은가. 어떤 선택이든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제넥신이 이제 좀 주가가 네네. 오후장에 갑자기 급격하게 밀렸던 네네. 이유 중에 하나가 임상 관련해서 변경을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빠르게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임상이 뭔가 변경이 된다라고 그러고 뭐 새로운 뭐 항원을 추가한다 그러고 네. 뭔가 잘 안 풀리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제약 기업들에 대한 투자 그리고 정부 정책적 자원에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진행들이 될 것이고 이미 임상 2단계 이상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긴급 승인 절차가 도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의 이미 한 임상 2상 정도 들어가면 이 성공률을 한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임상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이 정도 주가 추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단기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좋은 종목이 많고 이 한 페이지에도 다 정리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움직임이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너무 구석에 있는 숨어있는 작은 종목들 말고 그냥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장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꼭 네네. 한 종목 이상 편입을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추후에 꼭 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든 아니면 이 시간을 통해서든 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다 한번 정리를 뭐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네. 정리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꼭 내년 초, 내년 춘3월 가장 뜨겁게 올라올 종목 중에 업종 중에 하나다 말씀드릴 테니까 꼭 지금 준비하시고 공부하셔서 잘 편입해서 내년 꽃피는 춘3월에 계좌를 한번 활짝 펴보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을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벚꽃 같은 계좌를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나영호 대표님께서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약바이오 너무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도통 모르겠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핵심만 딱 올려서 오늘 전략과 선물 드린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온 분들에서만 한해서 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수익 1타 나영호 대표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실상부 전천후 8방 미인이세요. 주식부터 해외 선물, 국내 선물까지 여러 수익을 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업종을 바라봐야 되는지 시선이 정말 명확한 분입니다. 이런 분과 같이 함께해서 제가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더욱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선물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보다 더 실시간으로 전략까지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제약바이오에 관련해서 좀 들어봤고요. 우리 두 번째 이슈에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언택트만 조금 더. 네, 언택트. 네, 알겠습니다. 언택트 관련된 네. 부분도 이제 다 코로나가 좋아요, 다 좋아요. 네.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네네. 부담스러운 요인인데 언택트 관련해서는 너무 작은 섹터
섹터나 작은 곳에 너무 지역적으로 머무르지 말자. 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언택트도 이렇게 큰 언택트 기업을 중에서 봐요? 네. 가장 큰 기업 중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접근해도 좋고 충분히 가격 조정을 많이 보인 종목 중에 전 국민이 다 아는 카카오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카카오가 매출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 과거의 카카오와 지금의 카카오가 차이가 있다라 그러면 과거의 카카오는 한국전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카카오는 LG화학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가치주. 왜? 이 카카오톡을 전 국민이 쓴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매출을 발생시킬 것인가. 뭔가 산업에 하나 적용시키려고 그러면 워낙 반발세가 많아지는 거죠. 네. 여론도 안 좋아지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톡비즈라고 그러죠. 네. 이제 노란톡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매출 관련된 수입들이 이 기업을 상당히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히려 주가 추이를 보면 이제 4분기 들어서 최근 3개월을 계속해서 이 카카오톡이 횡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왜 횡보하느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2019년도부터 이 카카오가 정말 많은 신사업을 벌였습니다. 이제 순풍에 돛달듯이 워낙 이제 비즈톡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업을 진출하다 보니까 초반 프로모션 비용이라든가 초기 들어가는 투입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수면 아래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수면 위에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백조가 그 호수에 우아하게 떠있기 위해서 얼마나 발발질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톡비즈의 매출 신장세가 거의 매출이 2021년 기대되는 게 1조 5천억인데 영업이익을 5천억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잡은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증권사가 파는 게 1조 5천억이면 네. 영업이익이 33% 5천억이 난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손실이 아무리 나도 일정 수준 만회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지금 현재 투입되었던 신사업들이 아주 계속해서 안 좋고 자금을 무한대로 잡아먹느냐? 그렇다라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안 좋은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밑으로 돼 있는 좀 거무튀튀한 이 회색의 박스가 줄어들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적자예요, 적자. 적자가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최근으로 올수록 어떻습니까? 3분기까지 올수록 제대로 좀 자리를 잡고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안에서 하는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이 많은 사업, 뭐 택시도 타고 맞아요. 뭐 별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언택트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 기대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이에요. 톡비즈가 21%인데 무려 33% 영업이익이 2021년에 기대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이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까? 요즘 그 젊은 분들뿐 아니라 이제 중장년 세대에서도 네. 많이 이용을 하는 게 선물하기.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신세계나 호텔신라 기존의 유통 공룡들을 네. 어떻게 보면 제압하고 빠르게 시장에 큰 매기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쿠팡이죠. 네. 쿠팡에서 하는 그 기능을 선물하게 하고 메이커스에서 일정 부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만 하더라도 저도 이제 뭐 생일이나 무슨 뭐 결혼기념일 같은 때 되면 뭐 지인들로부터 뭐 케이크도 선물 받고 아이스크림도 선물 받고 했는데 지금은 단순한 그런 선물하기 기능을 뛰어넘어서 이제 상당히 가격이 있는 고가형 선물들까지도 이제 매출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의 시장을 온라인 시장 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는데 그 이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카카오페이라든가 카카오뱅크라든가 여러 가지 접목 서비스 그리고 초창기에는 이 선물을 받는 거 사용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언택트 관련해서 여러분들 작은 종목들 뭐 교육 테마 가볼까 뭐 무슨 테마 가볼까 무슨 테마 가볼까 크게 가십시오. 딱 한 가지 카카오에 지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그렇게 좋은 기업인데 왜 4분기 내내 횡보하고 있느냐 딱 한 가지 내년에 자회사들을 좀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걸 상장을 시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에선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찌했던 적에 한 덩어리가 됐던 게 분사를 시켜가지고 이게 덩어리가 더 커지면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건데 네. 이 부분이 조금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다행한 부분은 계속해서 매출이 크게 나오고 영업이익이 크게 나오는 톡비즈는 여전히 카카오에 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적자 처리가 되고 있는 네네. 그런 섹터의 사업들이 분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물 드립니다만 어떻게 된다? 카카오 강하게 상승할 겁니다. 내년 이제 초에 분사 얘기까지 끝나고 나면 불확실성이 상당히 경감해서 언택트 다시 한번 또 한 차례 크게 움직임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카카오까지 언택트 관련주들의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너무 많죠. 이 시장이 지수는 상승하는데 내 계좌는 지금 빨간불이 많이 보이지가 않을 겁니다. 왜?
종목에 관련해서 투자 전략을 제대로 지금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해도 어떠한 전략이든 지지 않는 우리 나영호 대표님입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실시간으로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선물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신 지금 이 생방송 중에 들어오셔야만이 선물 드리고요. 자료까지 오늘 제공해 드린다고 합니다. 나영호 대표님과 함께하면요. 이 시장 지금의 시장이 무섭지 않으실 겁니다. 꼭 함께 하시면서 장중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말 자는 시간 외에는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중간 계속 확인하시면서 나영호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 관계상 계속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봤었을 때 지금 이제 이 현대차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로봇 산업, 우리가 로봇 산업과 자동차까지 현대차에 관련해서 이제 미래차 산업 정의선 회장의 이제 이러한 추구적인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로봇은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테마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시너지 효과까지 발휘할 수 있게 내년까지의 우리가 업사이드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건 계속되는 흐름입니다.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고 이거는 뭐 오너의 입장보다는 이제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과 친환경에 대해서는 두말할 거 없이 지금도 계속되는 사업이고 시기가 얼마나 앞당길 것이냐, 그리고 내가 이 기대감과 실체 사이에 계속해서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건 요동을 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참 주식 매매하기가 편한 건 뭐냐면 그냥 점 상한가를 간다. 점 상한가를 가거나 점 하한가를 가서 어느 순간에 기업 가치가 급격하게 일순간에 점프를 하거나 점으로 다운을 하게 되면 참 주식 매매하기 편할 건데, 주식이라는 게 참 얄궂게도 어떻습니까? 일정한 상승 추세 내에서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궤적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많이 흔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여기서 틈새 알렉산더 엘더라는 매매 심리학에 대해서 아주 집대성을한 그런 연구자가 있는데 그분의 책을 꼭 사서, 뭐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네. 뭐 연세도 훨씬 많으시고 알렉산더 엘더의 그 매매 심리학 관련된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알고도 당하는 게 사람은 같은 실수를 늘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로봇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 건 맞습니다만 네네. 향후에 계속해서 진행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들에서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나중에는 이제 윤리적인 측면이 더 강화가 될 거예요. 최악의 순간에 과연 운전자를 보호할 것이냐, 보행자를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젊은 사람을 보호할 것이냐. 나이 드신 분들은 살짝만 부딪혀도 큰 중상인데 저 같은 사람은 좀 다쳐도 뭐 그런 말 참 그렇지만 누구도 다쳐서는 안 누가 되겠지만 봐도 튼튼해 보이십니다. 누가 네. 봐도 제가 다쳐야겠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보단. 그런 걸 어떻게 풀어갈 네네. 것이냐. 나중에 이게 자율주행의 미래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봤을 때 황당하게 느껴지고 SF에 가깝다고 느껴지는 자그마한 로봇 관련된 종목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 실체를 보고 제가 이것도 다 집대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올라간 종목들이 뭐 로보니 뭐니 해면 시가총액 봐보시면 얼마입니까? 뭐 800억, 900억, 맞아요. 많이 올라가면 네네네. 1200억. 상한가 들어가서 1200억인데 뭐 방송 중에 설명하기는 그렇고 네. 제가 우리 여기 단톡방 그 노란 톡방 네, 여기 노란 들어오시면 톡방. 작은 종목들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오늘 자동차 관련해서는 방송에 좀 할 만한 얘기가 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그 셋 중에 뭐가 제일 낫고 뭐를 사는 게 맞느냐. 일단 자동차는 사야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현대모비스 사십시오. 왜 현대모비스냐? 자, 신제품 이거 좀 쪽. 넘어가고 이게 아까 카카오 3개월 행보하고 있다는 거 네. 자료 다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보세요. 방송 시간이 되게 짧습니다. 네. 자, 지금 여기 안 나왔네요. 자, 일단 현대모비스가 오늘 현대차, 기아차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랠리를 네. 보였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자동차 업종 내부에서는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 외부적인 뭐 이제 로봇과 관련된 사업은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환경, 네네. 모든 자동차 산업과 연관된 부분이고 대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현대 기아차 내부에 현대 오트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현대 오트론이라는 회사를 현대모비스가 오늘 모든 사업부를 양수를 했는데 현대 오트론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방금 전에 제가 말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 네. 친환경 관련된 부분에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우리가 스마트폰에만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모든 전자재 제어 통제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는 다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근데 자동차와 관련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현대 오트론이라는 회사고 현대 오트론이라는 회사가 결국 물건을 만들어서 어디다 파냐면 이제 현대 모비스하고 하나 또 있습니다. 그 회사가 참 순간적으로 이름이 떠오르지가 않는데 현대 그 내부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대모비스가 가져갈 수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모비스 하나로 향후 발생할 모든 첨단 산업까지 집대성을 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지금 이 위상이 흔들릴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진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당장 사도 될까요? 제약바이오를 살까요? 자동차 살까요? 제발 2개 다 샀으면 좋겠는데 네. 너무너무 돈이 없다. 내가 정말 너무 지금 아픔이 많아가지고 하나만 사야 된다. 투자 자금이 네네. 너무 없다라 그러면 일단 제약바이오 들어가서 짧게 찍고 먹고 나서 자동차에 계속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야, 지금 자 네. 대한민국 시장이 지금 어찌했던지 간에 2,800선에 육박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었다?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수익을 많이 낸지 못 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증시가 유례 없이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서 안 오른 종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안 오른 종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환경에 안 올랐다? 이유가 있죠. 못 오를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왜 오르지 못했냐? 현대모비스의 PBR 밸류가 지금 0.67배밖에 안 됩니다. 그건 뭐냐? 그리고 현재 현대모비스의 퍼가 그 12개월 포워딩으로 따져도 8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오늘 2,800선에 육박한 우리 증시,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 퍼가 12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대모비스가 뭐가 그렇게 못나서 이렇게 못 올라가느냐? 결론은 또 한국전력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대형 우량주로서 가치주로서의 메리트는 있지만 자동차가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현대 기아차만 대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벤츠도 괜찮고 아우디도 괜찮고 이름만 되면 나 저 그 차 하나 사고 싶다 할 만한 유명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브랜드별로 각자 가지고 있는 시장이 있고 충성 고객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마켓시어를 끌어오는 것 자체가 가능하겠느냐. 이 어려움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대모비스나 현대기아차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인데 네. 지금은 뭐다? 친환경차. 친환경 중에서도 이 수소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전기차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렇고 워낙 선제적으로 투자했던 부분들이 많은 도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를 뭐 지금 이 자리에 또 얘기를 하려고 하면 밤새 해야 되니까 테슬라까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더 이상 자동차 친환경이 들어가는 이상은 더 이상은 오래된 캐캐묵은 가치주 골떡주가 아니다. 조만간에 이것도 크게 대시세가 형성이 될 것이다. 근데 그중에서 가장 오늘 위상까지도 확인했고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게 현대모비스가 더 빨리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현대차 두 번째 이슈까지 좀 알아봤고요. 세 번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내 저평가로 가격 매력이 높은 이등주를 공략하라. 우리 나영호 전문가님께서 여기에 관련한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신다고 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선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오셔야만이 이러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수익 1타 나영호라고 검색하셔서 지금 빨리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익 실현을 넘어 수익 극대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빨리 들어오셔서 나영호 대표님과 꼭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우리 저평가 이등주는 어떻게 찾을까요? 네, 지금 네. 제가 그 최근에 또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조선업입니다. 제가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제조업체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제조업체에서 우리 젊은 직원분들이 아니 좀 지금 주식이 워낙 좋다고 하는데 좀 어떤 종목을 좀 사면 좋을까?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네. 어떤 과거 경력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그때가 이제 아주 뜨거운 여름이었고 비가 많이 내릴 때인데 제가 그때 최우선 딱 한 종목 픽을 해드린 게 삼성중공업이었어요. 월급 탈 때마다 삼성중공업을 편입을 해라. 어머. 월급을 탈 때마다. 돈을 엄청 왜 벌었겠네요. 근데 분할해서 사시니까 아직 그 자금을 아직은. 모으는 단계니까 네네네네. 뭐 이렇게 크게 대시색 뭐 종목은 많이 올라갔지만 투자 자금이 아직 작으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젊은 직원분들이 이제 자금을 네. 만드는 과정이죠.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삼성중공업을 더 사도 되냐?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조금 세련되게 매매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살짝 이제부터는 한국조선해양을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얘기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될 것이다. 그동안에 이제 캐펙스 투자도 그렇고 유가도 워낙 좋지 못했고 네네. 실물 경기가 얼마나 회복될지 코로나 사태가 정말 이게 얼마나 갈지 아무도 지금 모르는 거고 해운지도요? 지금 이게 네. 끝날 줄 알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지금 1,000명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두렵기만 한 상황인데 조선업이 이렇게 갈 줄 알았느냐? 과거에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조금씩 이렇게 빠르게 개선이 되는 이유는 뭐다? 여태까지 신규 발주가 나오지 않았던 곳에서 슬슬 신규 발주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 왜 삼성중공업이지? 그러면 왜 또 한국조선해양이냐? 역으로 보는 거죠. 자, 2등주 찾아서 시장 키 맞추기를 통해서 급등하는 수익을 또 맞이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는 부분인데 자, 왼쪽 위에 있는 거 이거 다 자료 있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이거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크게 보세요. 방송에서 이거 한 번에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왼쪽 위에 있는 게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이게 뭐냐면 목표 주가.
빨간색이 목표 주가고 이 파란색 선이 지금 현재 실제 주가예요. 네. 자, 두 번째, 삼성중공업 여기 있습니다. 조정폭도 똑같이 컸습니다만 보면 어떻습니까? 빨간색 목표 주가 대비해서 파란색 선이 위에 있죠. 지금 현재도 대부분 증권사가 낸 목표 주가보다 이미 더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있습니다. 쭉 보면 목표 주가를 또 상향해서 지금 이 파란색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올라와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목표 주가 수정되는 것보다 현재 시세가 더 빨리 올라왔습니다. 그럼 왜? 시장도 강세였고 업황이 빨리 개선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네 번째가 현대미폰조선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목표 주가가 더 이 가격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을 던지셔야죠. 아니 그러면 다 이쁘고 잘 나가는데 왜 하필 제일 못난 일을 택하라고 그러냐? 결론, 지금 이 회사가 못 나가고 있는 이유는 그냥 경쟁하다 밀리고가 아니라 아니 나는 여유가 있으니까 굳이 지금 현재에서 수주를 따낼 생각이 없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러시아 LNG는 아예 수주에 참여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컨테이너 관련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대형 컨테이너 관련해서 삼성중공업이 되게 많이 수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주 전에 같이 좀 공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면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짧게 말씀드리면 배를 어떻게 만드냐면 건물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도크에다가 그냥 빌딩 하나를 짓듯이 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현재 한국조선해양은 그다지 도크가 빈 곳이 없습니다. 그다지 신규 일거리를 빨리 받아내려고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고 지금 환율 자체도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불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네. 천천히 저가 수주를 하는 것보다는 여유가 있으니까 좋은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못 올라가고 또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을 합병을 하죠. 근데 이 대우조선해양 합병하는 부분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계속 이연되고 그 기업 검토를 해야 되고 그 해외 투자들까지 해서 기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좀 진정되면 될 줄 알았는데 진정되는 듯 하다가 또 되고 확산되고 또 진정되는 듯 하다가 또 확산되니까 계속 이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해서 안 좋은 거 아니냐? 안 좋은 건 맞는데 다행한 게 뭐냐? 참 이게 아무리 아픈 상처도 시간이 그렇죠. 흐르고 나면 좀 아물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네네. 정말 큰일 났다고 얘기했던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몇 달간 현금성 자산이 무려 2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업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처음에 인수를 한다라고 시도할 때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상처투성이었는데 네네. 세월이 약이라고 대우조선해양이 현금 2조 원을 확보하게 되면서 야. 재무제표가 상당히 건강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까지도 해소가 되고 나면 어떻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처음에 진행됐던 것보다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화려하게 잘 나가는 거는 삼성중공업. 올여름에 우리 열심히 일하는 우리 젊은 직원분들에게 월급 탈 때마다 딴 데 쓰지 말고 삼성중공업을 사세요 했다가 지금은 조금 세련되게 다음 월급과 상여금은 한국조선해양을 사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흐뭇하게 바라보더라고 지금 방송을 깜빡이세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우리 사실상 이슈 포인트 정리해드렸잖아요, 대표님. 네. 그럼 우리 프로그램이 굿이브닝 주라벨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 밖에 잘 나가기가 힘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특별 코너, 이른바 동학개미 성공투자 홈트라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집에서 따라할 수 있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과 우리 전문가님께서도 오늘 따라 해야 됩니다. 자, 전문가님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네. 똑같이 따라 하셔야 돼요. 오늘은 그래도 우리가 전 시간에 허리 폈죠. 네. 우리 목이랑 폈잖아요. 오늘은 이 뭐랄까요, 몸의 균형 감각을 세워주는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동작하기 전에 짧게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알겠어요. 아니 우리 둘째하고 해주세요. 셋째가 네네. 아빠 벤치프레스 120kg 하는 거 얘기 좀 하라고. 어. 여기서 너무 운동을 못하는 것처럼 나오고 가뜩이나 제가 오동통하다 보니까 이거 정말 아니요, 뭐 고서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굉장히 건강해 아니 그러니까 보이십니다. 이게 요가 이런 식이니까 네, 맞아요. 마이크랑 이렇게 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알겠어요. 이분은 복장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저도 시청자님들 편안하게. 저 그렇게 굳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열심히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 둘째 네. 셋째님 건강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벤치프레스 120kg를 꼭 얘기하고 벤치프레스 120kg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이 영광스러운 우리 대표님과 함께 일단 오늘 나무 자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무 자세, 뿌리를 받고 곧게 서는 나무의 이 느낌을 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상상하셔야 돼요. 네. 자, 쫙 펴시고, 자, 균형을 한 다리로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몸을, 자, 일단 이렇게 팔을 해보세요. 아, 지금도? 네네. 지금부터? 네. 그럼 자. 저도 단추 좀 끌고. 알겠습니다. 되게 좋아요. 뻣뻣하게 나오는 자, 것 같아요. 팔을 하고 자, 쭉 손으로 피세요.
쭉 손으로 피시고 자 균형을 잡아야 돼요. 네.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한 발의 힘을 이렇게 나온다니까. 자 한 화면이. 발에 균형적으로 이게 120kg. 알겠어. 한 발에 자 균형 있게 한 발로 쓰셔야 돼요. 한 발로 딱 쓰세요. 오른발을 드나요? 네, 왼발. 오른발 드셨잖아요. 오른발. 미안해요. 자 이렇게. 저를 더 못하게 하려고 자 발도 이렇게. 틀리게 가르쳐주고. 자 이렇게 해서 한 네. 5초 정도. 5초요? 이거는 운동이 아니에요. 운동이 아니고 균형 감각을 우리가 세워주는 좀 올곧은 자세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 등 쪽이 쫙 이 펴지는 이 느낌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쫙 하면서 이렇게 균형 감각을 좀 세워주는 뭐 이러한 느낌으로다가 자 이건 나무 자세.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동 순서가 있고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띵틀할 때도 우리가 딱 해가지고 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나영호 대표님도 주식을 이렇게 펌핑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나무 자세 한번 해보도록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웨이트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좋아요. 네, 웨이트 한번 해보시죠. 이거 하는 거 말씀하시는 자 거죠? 이렇게 도톰하게 생겼지만 네. 네, 잘하는 것도 있다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 화면이 네네. 통통하게 나와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오늘 특별한 스페셜한 주식 증권 교육 진행되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기 전에 노란톡에 들어오셔야만이 이러한 선물, 투자 전략, 자료까지 주신다고 합니다. 방송 끝나면 정지됩니다. 드리지 않아요.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오늘 이러한 우리가 업종에 관련한 선물 주신다고 하니까요. 수익 일타 나영호 대표라고 검색하셔서 지금 빨리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스페셜한 주식 증권 교육 진행할 테니까요. 같이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그 여러 가지 되게 이게 반응도 많이 주시고 하니까 네. 또 이거 하나 지금 노란 톡방에 우리 교육 자료가 이거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거를 좀 저도 좀 이게 빨리 해서 다 못 보여드리는 게 되게 아쉽고 우리가 또 주식 얘기하려다 보면 2박 3일 밤을 샙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 여기서 다 못하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저하고도 한번 인연을 맺어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좋은 성과를 만들어 보시자고요. 네. 자,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결론은 그렇고 증권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증권업종에 대해서도 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린다라 그러면 제일 많이 올라간 증권업종보다는 지금 자기 자본 손실 많이 내가지고 일회적 손실 때문에 다 날아갔는데 바닥권을 헤매고 있는 SK증권 같은 주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업종들 중에서 2등주를 공략하는 게 지금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전환할 때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건 무조건 대장주예요. 그래서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올라올 때는 할까 말까 망설임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종목이 계속해서 간단 말입니다. 근데 오히려 시장이 강하게 되고 한두 차례 눌림목이 형성될 때는 2등주, 3등주로 눈이 가는데 지금은 2등주가 1등주에 비해서 여러 가지 지표상 전혀 밀리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초반 수급에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권업종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그 내일 정도 해가지고 또 쭉 우리 노란 톡방에서 계속 이 좋은 종목들 안내도 좀 해드리고 할 테니까 많이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뭐 설명드리다가 조금 중간에 이거 우리 체조하느라고 그랬죠. 자 여기 5월을 기점으로 해서 할인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이격도가 결과적으로 메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증권주, 증권산업이라 그러면 1등 업종들 있죠. 메이저 한 5개 사가 있고 2등 좀 한 7개 정도 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위사라고 보면 되는데 어차피 시장 내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격이 큰 종목을 공략을 한다라 그러면 오늘 장 조금 빠지니까 또 좀 기운 빠지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웃자고 농담도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전혀 지금 기운을 빠질 때가 아니라 오히려 야, 내 그동안 못 산 거 지금 사야 되겠다. 과감하게 달려들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혀 기죽지 말고 2등주를 공략하자. 어차피 1등주 신 거 한 박자 더 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올라간 거, 횡보하는 거 위주로 대응을 하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이건 수주 관련된 거 아까 얘기한 거고 이거 아까 현대오토는 여기 나오네요. 이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PBR 0.7배까지 좀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다가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시장이 좋을 때 안 좋을 걸 대비를 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처럼 오늘도 좀 빨간불에 이 설명을 하면 더 기분이 좋으셨을 텐데 하필 오늘 또 파란불이네. 한창 좋다가. 근데 최근에 시장 자체가 워낙 전략 후강이었고 지금 상승 추세가 꺾였다라고 얘기한 건 너무 두려움이 앞서는 분이죠. 예, 보험은 적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은 기분 좋을 때 오히려 생각을 해야 되겠죠. 포트폴리오 강화 전략. 이른바 우리 삶의 상조와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장이 좋은데 장 빠질 걸 대비하자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과거
우리 역사적 사례를 보면 정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지만 뭐가 일어났습니까? 10만 양병설이 있었죠. 10만 양병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10만의 군을 우리가 미리 정예화해 놓지 못하니까 어땠습니까? 외적에게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여러분 계좌가 아주 풍성하고 좋은 지금, 만약 지금 상태에서 시장이 얼마라도 꺾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포트폴리오 강화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은 캔들 길이가 똑같은데 결과부터 얘기한다라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윗꼬리 아랫꼬리 몸통 색깔까지 다 똑같아요. 요거 그려서 제가 요 그냥 축소한 겁니다. 네. 제가 손으로 그린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내가 어느 시점에 매수에 진입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냐? 똑같은 가격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현대모비스라 하더라도 왼쪽 들떠 있는 상태와, 그러니까 변동성이 폭발한 상태, 그리고 움츠러들어 있는 상태, 변동성이 상당히 작은 상태라 그러면 오른쪽에 여러분이 매수 진입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수익을 내고 매매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이런 상태에서 매매 진입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판단이 맞았다 하더라도 수익을 내기는 경우는 손절이라든가 이제 수익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금 관리를 못해서, 요즘 스탁론도 많이 쓰시니까 증거금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손실로 매매를 마무리하기 쉽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머릿속에 이 그림을 꼭 기억해 놓으세요. 빨간 점에 우리는 매수 포인트예요. 이 까만색 선이 뭐냐면 직선이에요. 그래서 주가 추이를 이어놓은 건데 1번 경로로 갈 때 여러분들은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거고 2번 경로로 갔을 때 다양한 실패의 사례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처음에 진입할 때 우리가 이 종목들 과거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의미 있는 저점들, 뭐 이제 단순하게 기술적 분석으로 뭐 이중바닥이라고 판단하시는 것도 좋고요. PBR 밴드로 계산하셔도 되고 퍼 밴드로 계산하셔도 좋은데, 이왕이면 약세장은 뭐로 계산하시는 거냐면 PBR 밴드로 계산하시는 거고, 강세장에서는 뭐로 배당하는 거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퍼 밴드로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유를 불문하고 여러분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요 라인을 하나 설정을 하세요. 근데 이 라인이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처음 조정이 1이라고 그러면 1.7 정도가 더 빠집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증시가 2.7이라는 숫자에 맞물려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를 깨고 나면 이유를 불문하고 뭐 이게 막 여러 가지 악성 매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하면서 1.7배를 더 떨어져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손실을 본 게 1,000원이라 그러면 그 다음 구간에서 손실을 보게 되는 건 1,700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700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뭐를 하느냐? 자, 지금 이 위치에서, 이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로 또 계산한 것도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가 이탈이 될 때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는 무조건 비중을 축소하셔야 됩니다. 아니 다 팔려고 그러면 다 팔지 왜 2분의 1, 3분의 1 정도만 파냐? 자, 시간이 이제 별로 없네요. 2분의 1, 3분의 1만 정도만 팔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 움직임이, 시장이라는 거는 돌발적인 변수와 프로그램이 한데 뭉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시장의 잡음, 노이즈에 의해서 내 소중한 포지션을 청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에서 3분의 1 정도까지만 청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청산을 하고 1.7배 정도 더 밀리는, 절대 최저점에 매수해서는 안 돼요. 저점 찍고 되돌릴 때 잡으셔야 됩니다. 원형, 바닥형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만 명심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계좌가 깨질 일이 없습니다. 과거 제가 뭐 저를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2008년도부터 제가 이미 증권 전문가로 활동을 했고 계속 금융투자 이 전문가로 이렇게 활동을 해왔는데, 과거의 조정장에서 여태까지 크게 다치지 않고 바로 승리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포트폴리오 강화 전략입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걸 어떻게 찾느냐? 네 가지에 대해서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1번, 이유를 불문하고 내가 매수한 다음에 가격이 빠지면 불리한 겁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해서 가격이 더 빠질 줄 알았으면 사셨겠습니까? 일단 여러분 판단이 틀렸던 거죠. 시황이 잘못됐던, 뭐가 잘못됐건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는 시장의 변동성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변동성 개념에 대해서 조금 어렴풋하게 알고 계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만나지 말아야 될 건 이평선입니다. 그러니까 5일선과 60일, 120일선이 한 대로 간다. 그러면 시장의 자그마한 충격에 의해서도 큰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가격 하나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너무 긴 시간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변동성이 움츠러들어 있는 구간에서 불리한 움직임이 나면 일단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뒤도 보지 말고 빠져나오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세 번째, 주요 저항 매물대에 이탈 우려가 있는가. 이 부분이 뭐냐면 지지죠, 지지. 근데 오히려 제가 저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반대 저항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설정한 의미 있는 지지라인을 일단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1.7배 더 움직인다. 그거 제가 계산을 한 10년치 가지고 다 데이터를 뽑아본 결과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고 4번은 사실 여러분들이 에너지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제가 조만간에 기술적 분석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시장의 에너지를 분석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여기에 해당된다라 그러면 일단 여러분 그 종목은 다 팔지 마세요.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근데 왜 3분의 1? 강세장의 3분의 1, 약세장일수록 비중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거 나오는 거는 기술적 보조지표로 이렇게 하는 거. 정답은 이거를 다 제가 노란톡에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세 번째, 요 구간까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더욱더 자세한 이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에 관련해서 우리가 수익일타 나용호 대표라고 검색을 하셔서 꼭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한마디 나용호 대표님께서 더 지금 하실 말씀이 있다. 네, 마무리로 인사드리려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네네. 많이들 좋은 자료들 보시기 바라고, 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종목들 이렇게 게시를 해드리고 작은 종목도 좀 설명 많이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저와 함께 수익 많이 내시자 이렇게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꼭 지금 1분 남았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선물 꼭 받아가시는 이러한 흐름까지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나영호 대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